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렸던 자치행정위원회에선 평택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평택보건소에 대한 행감에서는 평택시의 늘어나는 자살 인구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택시가 지난달 발간한 메르스백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27일 평택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평택시의 자살 인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만 3,83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평균 자살률은 이보다 낮은 인구 10만 명당 27.9명입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자살률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인구 10만 명당 32.2명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병배 의원은 자살 예방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냐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자살률을 낮추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평택시도 엄청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이면 1 자살률이 이게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야죠. 김기성 의원도 자살 상담 프로그램을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며 소외된 지역의 공간 확보와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증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평택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성탄보건소도 하고 있죠. 네. 이건 뭐 사실 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리상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에 대해 양희종 평택시 보건소장은 소외된 지역인 안중읍과 협의해 유휴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자살 상담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간 때문에 이제 안중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해요. 공간 들어갈 때가 이제 향후에도 물론 좋은 공간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의실 앞에가 좀 공간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 안중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좀 어떤 상담소 저기를 해서 송탄처럼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안중보건지소의 불친절한 태도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평택보건소는 내 집처럼 편안하고 가족처럼 다정하게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지킴이가 되겠다며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불친절한 몇몇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기성 의원은 직접 준비한 민원 사례를 보여주며 안중보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를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안중보건지소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올린 글을 제가 빼온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했죠? 김혜영 의원도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무엇이 불편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인데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야지 평택시한테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잘하다가도 한 번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안중보건소 불친절도 나오네요. 네, 아무튼 우리 예방 차원에서 일선에서 하시는. 이에 대해 양희종 평택보건소장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성실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평택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정 명령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시정명령으로 그치는 것은 방목적인 태도라며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그냥 시정 명령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난다는 거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이날 평택보건소 행감에서는 공재강 평택시장의 홍보지라 비판을 받아온 메르스 백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의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행감에서는 월곡 배수지 주변으로 엉망이 된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무분별한 도로공사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7일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먼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월곡 배수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월곡 배수지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558억여 원을 들여 소사벌 택지 개발 등 7개 민간 개발 사업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 공급량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1단계까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진입로의 도로 포장은 중도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아까 월곡 배수지 진입도로였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예? 공사가 저 월곡 배수지 도로 확장하는 거 그거 파헤쳐놓고 그거 세워라 내워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그 안내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로 인한 농가의 피해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변에 가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사 저기를 하면 이게 먼지, 비산먼지이기 때문에 과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김영은 수도과장은 진입로 도로 포장이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와 맞물려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봉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수관로가요. 네. 소사벌 택지하고 연결되려면은 그 부분이 지금 좀 도로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사업 기간하고 좀 연관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도로공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뿐 아니라 가스, 전기, 보도블럭 등 갖가지 이유로 허구한 날 도로가 파헤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희태 의원은 이야말로 혈세 낭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수도 공사한다고 땅 한번 파헤치고 또 조금 더 있다 보면 또 뭐 하수도 공사한다고 하고 또 통신 또 한다고 그러고 전기 한다고 그러고 가스 한다고 그러고 보도블럭 교체 공사한다고 그러고 포장한다고 그러고 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도로를 갖다 파헤치고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 누구라도 느끼는 게 아니 공사를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좀 해던가 해야지 뭐 이렇게. 이 의원은 이어 수도나 하수, 통신 등 정비 계획을 도시계획과 연계해 더 견고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추고 그다음에 또 뭐 중간에 좀 전에 얘기했던 하수과가 됐던 통신이든 전기든 가스든 같이도 좀 이렇게 뭐 찔끔찔끔하니까 이거 한번 어디 뭐 이상 경우가 발생돼서 누수가 발생되고 콜라 다 드러내야 되고 좀 앞으로 저를 위해서 이제 평택도 이제 뭐 2020에 뭐 86만 원이 하는데 향후 한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연간 5천만 원을 들여 생산 공급하고 있는 평택의 물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등에 대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평택시의 진위중학교에서 진위중 도서관 말알글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진위중학교 법인 이사, 운영위원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알글터는 2015년 평택지역 연차별 계획에 의해 평택시와 교육부가 총 사업비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축한 도서관입니다. 공 시장은 개관식에서 학교 도서관 구축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봉사동호회 아라회와 평택시 안중읍의 아름다운 가게가 26일 오전 아름다운 가게에서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직원들이 가정에서 쓰던 물건들을 기증해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평택시의 불우 가정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원시가 의료단체와 함께 수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논의하기 위한 메디 모닝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의료단체 회장, 종합병원 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6년 수원시 정신건강 수도 선포계획 발표와 함께 120만 수원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심의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용평 리조트와 홍천 비발디파크 등 강원도 내 스키장들이 개장을 하고 겨울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즐기시는 만큼 안전에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